그렇다면 사용이 되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기술들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나요?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디지털 치료제가 승인을 받고 활용이 되고 있어요. 네. 예, 의사 처방에서 하고 있고, 일본은 큐어앱이라고 해서 금연 쪽 관련돼서 또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아직 디지털 치료제가 조금 늦군요. 네,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기기를 뭐 사용하는 건가요? 디지털 치료제는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표현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는 똑같은데 첫 번째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 네, 그 다음에 VR. 네, VR. 그 다음에 게임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주로 지금 앱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알킬에서 만든 인데버 RX라는 프로그램은 어린이들, 청소년들의 ADHD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우리나라도 문제고 지금 미국도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거고 뭐 심지어는 중국, 일본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ADHD 아동들이 들어가서 게임을 하게 되면 이 게임을 끝나고 나면 이 ADHD가 치료가 되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그래서 게임 형태 있고요. 여러분 VR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또 모니터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가장 많이 디지털 치료제가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를 계속 이제 어려워하시는데 쉽게 생각하면 AR을 활용한 디지털 치료라면 여러분 포켓몬 고라고 아실 거예요. 저 많이 잡으러 다녔죠. 네네. 아는 얘기다 보니까 이렇게 기쁘네. 네네. 그래서 아마 일본에서 이 포켓몬고를 AR이라는 하나의 디지털 방식을 이용해서요. 이거를 갖다가 캐릭터를 잡는 거예요. 맞아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일본에서 히크코모리라고 해서 은둔형 외톨이들이 네네네. 안 밖으로 나오잖아요. 나왔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나왔어. 대박. 이걸 잡으러 포켓몬 잡으러 나오기 트레이너의 길을 시작했고. 떠난 거지, 네네. 포켓몬 트레이너의 예. 그리고 뭐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이게 하나의 게임이었는데 우울증 환자들이 햇볕을 쬐고 다니니까 우울증이 완화됐다. 그래서 이게 의료까지 활용되는 거예요. 그런 이게 순기능이.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강원도에 지금 나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또 찾으러 갔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전 재밌는 게 들어보니까 그 지역에 상업이 활성화가 됐대요. 경제의 활성화가 됐대요. 순기능이 몇 개야.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장사가 잘 됐다. 대박이다. 네, 그래서 국민 건강과 경제까지 책임지는 그러니까. 포켓몬. 그러니까 막 대단하네요. 어머니들이 너 언제까지 게임하고 있어?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평생을 네. 게임할 거야? 저 치료 중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게임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또 치매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지만 게임을 통해서 뇌를 활성화시켜서 좀 치매 완화에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뭐 정신 건강에는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 알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암이라고 할 때 네. 기존 치료랑 그다음에 디지털 치료랑 비교를 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 네. 건가요? 제가 처음에 미술 치료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야 그림 한 장 그리면 이게 치료가 되냐? 근데 그림 한 장 그린다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림을 그리면서 잘 그리든 못 그리든 자기의 감정을 쏟아놓고 집중하고 관계 회복을 하고 많이들 울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암 환자가 갖고 있는 불안, 우울, 통증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집중하는 시간대에 치료가 돼요. 그리고 몸이 치료가 되고 건강해지면 마음도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면 몸도 건강해진다는 이렇게 마인드 바디 메디슨이라고 하거든요. 네. 집중력이라는 게 사람을 굉장히 그 치유가 되는 이런 이제 과정으로 이게 몰거든요. 몰입하는 게. 그래서 암 환자들이 이런 치료제를 통해서 갑자기 수술을 안 하고 낫는 게 아니라 이 치료 게임이 도움이 되고 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또 특히 수술 받은 다음에 암 환자들은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직접적인 치료보다는 이 공간을 통해서 또 약 복용도 알려주게 되고 본인의 건강 습관도 좀 체크해주게 되니까 네. 이런 관리 차원에서 암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환자들에게도 자료화 되니까 되게 많은 그렇죠. 네, 장점이 네, 있네요. 네. 자, 그렇다면 요쯤에서 네. 제가 또 조사해 본 것을 한번 이렇게 살짝 뱉어드릴 그럴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가 디지털 치료제의 3단계 분류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와 봤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똘망똘망하게 읽어드릴게요. 디지털 치료제의 분류. 자, 1세대 치료제는요, 알약이나 캡슐 등의 저분자 화합물이요. 2세대 치료제는 항체, 단백질, 세포 등의 생물 제제였습니다. 그리고 3세대 치료제로 분류가 되는데요. 환자 치료를 위해서 독립적으로 사용되거나
의약품, 의료기기, 기타 치료법들과 병행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다른 치료제들과 같이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를 확인하고 미국 식품의약국이죠. FDA 심사 통과를 거쳐서 의사의 처방으로 환자에게 제공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예. 세계 최초 디지털 치료제로 평가받는 제품은요. 페어테라피틱스사가 약물 중독 치료를 위하여 개발한 리셋입니다. 리셋이요? 네. 2017년 9월에 미국 FDA 허가를 획득을 했고요. 무작위 임상시험을 통해서 외래 상담 치료와 병행한 결과 치료 효과가 놀라지 마세요. 무려 22.7%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이죠. 획기적이다. 네. 환자는 약물 사용이나 유발 인자 등을 실시간으로 입력하고 인지행동 치료에 기반을 둔 온라인 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하네요. 예. 아니, 미처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오히려 놀랍네요. 이렇게까지 혁신적인 기술이 지금 발달이 되고 있다. 자, 필균 요원이 조사한 내용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교수님? 네, 사실 역사는 오래되지 않아요. 2017년도에 네.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네. 치료 효과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럼 보세요. 중독이나 여러 질병들을 보게 되면 사실 약을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이 중독을 끊고 싶은데 아무리 끊지 않고 뭐 다시 병원에 가서 약만 받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그런데 계속해서 도울 수 있는 하나의 동반자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네. 보시면 이제 하나하나 그런 것들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의외로 재밌어해요. 네,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있는 것보다 하나하나 기록하고 사람은 다 똑같지만 칭찬받고 격려받고 그다음에 내가 잘했다는 게 자꾸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동기유발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치료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이제 효과가 좋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